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도 나섰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여의도 정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천 의혹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죠. 당권을 잡은 지 하루 만에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을 검색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보좌진들의 업무 회계 자료까지 확인했다.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는 대로 족족 동의해주겠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분 아니냐 스스로 뱉은 말을 지키라고 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체포 동의안도 가결시키지 않았느냐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여당의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흐름과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두수 본장님. 일단 특검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제 경쟁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건 이해는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왜 특검이 이렇게 할까? 뭐 굳이 배경을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와 협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되니 이렇게 정치적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 때 뭐 미운 틀 박긴 이야기한 이준석 좀 혼내주는 우리 충성심을 좀 보이자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특히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은 2024년에 구성됐고 그때 새 컴퓨터 받아가지고 보좌관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은 3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준석 괴롭혔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와서 한동훈을 검색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피의 사실은 2022년 그러니까 21년 이때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인 조사는 지금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하더라도 이게 한동훈하고 이야기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두 차례 나온 거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당대표가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와서 압수수색할 때 자기들이 다 깨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또 한 번 이틀 뒤에 또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은 뭐 2시간 있다가 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특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한 현상이고 특히나 업무 방해를 적용하면서 당 대표에게 이걸 적용하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이 공천에 관한 이 기본 그 정치의 그 핵심적 원리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피의자까지 설정한 거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이 박찬대 이 두 분이 당 대표 선거하는 거 이해하는데 이렇게 정치를 천박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뭐 수사 협조 안 한 것도 아니고 체포영장이 오늘 일도 없고 그런데 이걸 선거에 이용한다고 자꾸 띄우는 거 이건 정말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냥 일관성을 갖고 얘기를 드리면 저기 방금 말씀하신 김두수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압수수색을 했긴 해서 뭘 걷어갔지만 뭐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일관적인 제 생각인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엔 이미 지난 정권 때부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아버지 털려고 막 그랬다고 전 들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요? 그랬는데 뭘 남겨놨겠습니까? 일단은 첫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의원실 압수수색한 거 이것도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관성을 얘기하려다 보면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백현동, 대장동, 김용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방금 그 김수평 평론가님처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 당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보수라든가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네. 이건 너무 과하다고.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 진영이 다른데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에게 압수수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 일관성을 유지해서 평론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지적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예, 우리 그 황기 대변인 말씀 맞는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지금 그 사법부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왜 또 그 오해를 살 이게 이준석의 표현이죠. 오해를 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는 정치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천 특히 정치권의 그 고유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이 특검만 검사만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 사법부가 왜 이렇게 그 정치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검사들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치다. 그 다음에 그 지금 특검이 3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그 이상한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접한 구속영장 그 발부라든가 압수수색이 많습니다. 종교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뒤에 구속 속보가 없어요. 사실은 이 종교인 이 두 분은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그런 그 개신교 목사분들인데 뭐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 그다음에 김건희 목걸이가 가짜다 진짜다 이게 또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평론가들이나 기자들만 이게 가짜냐 진짜냐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제가 많고 이런 점에서 새 정부의 특검과 사법부는 새 정부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영원히 권위와 존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준석의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법보다 정치가 위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투쟁으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 뭐 명태균이 때문에 걸리는 건지 그다음에 젓가락 발언을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사실은 젓가락 발언도 팩트에 기반한 그 발언이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버해서 지금 그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준석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오늘 그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체포하는 문제, 구인하는 문제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놔두면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겠다. 내가 재판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가만 계속 낮아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정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오늘 또 특검보 보내갖고 그 데려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데려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남미나 어떤 유럽에서 쿠데타 하다가 실패하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감방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놔두면 될 텐데 민주당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자, 평론가님.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또 좀 싸워야 되는데 좀 납작 엎드려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엎드려 있는 건가요, 지금? 엎드려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 예, 뭔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윤석열 정권 때 뻑하면 문재인 정부 탓,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그 두 가지로 계속 버텼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그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을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다. 전 다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흥하는 길이냐? 예.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권 때 경험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탈탈 털어 또 뭐 의원직 제명, 예, 뭐 그다음에 뭐 체포, 처벌 다 하세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더 크는 거죠, 사실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뭡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 때 계속 수사하고 재판하고 압박하고 정치 탄압하고
그 결과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사실은 지금 상황. 예, 별로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좀 민주당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거를. 예, 뭐 윤석열 정권 닮아가서 과연 끝이 좋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구치소 가서 이제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뭐 예상대로 완강히 거부를 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여러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갈라치기 혐오 정치하는 이준석, 이젠 죗값 치러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젓가락 발언이랑 특검이랑 뭔 상관인가? 이재명 공격했다고 정치 보복한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죄지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국민의힘 공천에 당대표가 관여 안 했겠나? 이런 의견. 민주당 의원들은 떼거지로 다 들고 일어나는 건 그만큼 이준석이 밉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이준석은 제명안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치적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 아웃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이요. 전당대회까지 20여일 기다려준 거지 그건 배려였어, 이런 의견. 홍매화 브라더스 이젠 설악산 가서 복숭아 나무 심어야 하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민주당도 너무 앞서 나간다. 그냥 둬도 국힘과 이준석은 스스로 망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너무 힘쓸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봐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이제 이런 그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하는 진영에서 좀 조롱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 사실에 이제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자기들 뭐 힘을 서로 이렇게 상승 작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홍매화 같은 문제도요, 전혀 언론이 이렇게 선정적으로 다뤄서 그렇지 실제 그 칠불사는 홍매화를 심는 게 그들의 그 목적이었고 그냥 좋은 뜻으로 식수를 한 거고, 그날 새벽 4시에 한 이유는 3월 1일 날 3.1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때 심은 거고, 그 홍매화를 준비한 사람도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가려고 했던 다른 사람이 준비했던 건데 그냥 언론이 선정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흠집을 내고 뭔가 약간 주술적 이런 이미지를 씌우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제 좀 진실을 알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에 이제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범죄 혐의 사실이 입증이 되려면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단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참 그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이 보니까 이제 뭐 피의자로 이제 피의 사실로 이제 적시가 됐다 그러던데 당 대표가 공천에 관계 안 하나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본인 자기 도와줬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다 공천 줬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다 달아줬고, 예. 그 우리나라 오랜 정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해선 안 되지만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공천에 관계하고 있다는 거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대표가 뭐 공천에 뭐 관계를 했다? 그럼 대표가 손 놓고 있습니까? 선거 때 공천이 선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게 다 선거 전략에 다 해당하는 건데 대표가 그럼 손 놓고 난 뒤에 있고 공천관리위원장이 다 하세요. 어느 정당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과연 혐의가 되나?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tema.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저는 뭐 특검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보도된 것들, 알려진 것들만 놓고 보면 일단은 제일 유효한 게 윤석열의 녹음 파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한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대통령은 했어요. 윤석열은 했는데 그걸 누구랑 했냐면 윤석열이랑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네. 그러면은 그 업무방해 영역, 범죄 행위 사실이 있다면 윤석열이랑 엮여야 되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그 지방선거 무렵에 이준석 당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들이 뭐랑 싸우고 있었냐면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김영선이라든가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그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면 이 윤상현 뭐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정진석 뭐 전략공관위원장이라든가 해서 김영선을 올렸겠죠 아마. 그럼 지도부에서 이거를 도장을 찍는데 절차대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찍는다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러면 공교롭게도 시점이 지금이냐. 윤상현 의원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14시간 수사인가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압수수색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혐의점이 있고 증거가 뭔지를 살펴보기 전까지는 뭐 진영이 달라도 그 뭐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부당하게 법으로 의율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다부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특검이 이거를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